안녕하세요. 수도뉴스의 수도입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수도의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작금 환수가 좌편향 이슈. 노태우가 시작했다. 이건 이제 전작권이 무슨 이야기냐면, 즉 전작권 환수, 즉 전시 작전 통제권을 온전히 한국이 갖자는 얘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지금. 사실 이 이야기는 1987년 노무현 후보 시절부터 나온 공약이었어요. 보수 정부인 보수역에서 보수 노태우가 우리 군대가 주권 국가답게 전쟁 때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1994년 평시 전작권을 회수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전작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는 보수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자, 관련 영상 보시죠. 용산기지 작통권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양반들아. 혹시 지금도 전작권 회수 반대하는 보수들 있으면 나가 죽어 그냥.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한테 맡기자는 놈들 다 죽어야 돼. 다 부끄러워야 되고. 답답해. 그 당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런데 왜 전작권은 계속 미뤄진 걸까요? 문재인 정부 때도 조건 충족되면 돌려받겠다는 방향은 있었지만 코로나로 대규모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바람에 추진력이 떨어졌죠. 지금까지 전시 전작권은 한미연합사가 우리 군을 대신 지휘해도 괜찮다는 조직 문화와 시설, 훈련, 장비 등 물리적 준비 부족이라는 현실을 발목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다릅니다. 군의 감시 정찰, 합참 지휘 체계, 삼축 체계 같은 전력은 충분히 갖춰있고 지금 세계 군사력이 6위예요. 6위.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미는 조건부 합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 전작권 빨리 가져와야 된다. 지체 없이 조속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전작권 환수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군사 주권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건 현실적 제약이 좀 있었고, 그때 좀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도 그때 했었어야지, 멍청한 것들. 이제는 기술, 능력, 의지 모두 갖춰진 상황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실행의 주체를 나선 거죠.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떻게 하냐라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 줄 알아. 전시 전작권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행사해야 될 권한이야. 자, 다음 뉴스. 김상욱 국힘 주류 19% 지지율 신경도 안 써. 더 행복해 보여. 김상욱 의원. 사실 이분을 진짜 아예 몰랐었어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자, 김상욱은 누구인가? 1980년생. 저보다 어리네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로스쿨에서 전문학 석사를 마쳤어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울산서 법무법인 더 정성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죠. 그리고 울산 남구갑에서 초선 당선, 물론 국힘으로 당선했죠. 고향 우성 출신으로 군 복무는 의무경찰 하사로 전역했습니다. 지금 내란의 밤 김상욱 의원의 영상 보고 오시죠. 그날 밤에 제가 별명이 아주 욕쟁이 아저씨가 됐는데 왜냐면 저희 전에 있던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요. 그때 예. 당사로 간 사람들도 비겁하지만 본관에 온 사람들도 본회의장으로 안 오고 여기저기 세미나실, 예결위원회실 뭐 여기저기 나눠져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 가니까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한 분 계셨어요 처음에? 저밖에 없어 청가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 제가 데리고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다음에 저도 모르게 본인들의 욕을 퍼었어요. 뭐 하냐고 여기서. 아, 국회의원들한테? 선배고 후배고 없이 막 욕을 막 퍼고 다녔어요. 그래서 욕쟁이 아저씨가 됐는데 그땐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예. 이걸 막지 못하면 국민들이 다치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12월 3일, 4일 의원총회 계속해서 열렸죠. 그 의원총회에서 뭐 저는 당연히 즉시 하야 또는 바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 강경론자일 수밖에 없고요. 예.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 내란의 밤 때 소리치고 난리가 났었대요. 왜 민주당은 니들 지금 뭐하냐? 160석 180석 되면서 왜 아직도 한 명도 안 오냐? 빨리 오라고 해라. 지금 난리 막 돌아다니고 국힘 안에서도 빨리 오라고. 이건 내란이고 모두 막아야 한다고 막 소리치고 욕하고 막 좌우 상관없고 막 난리를 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의 밤에서 국민의힘에서 혼자 소리쳤던 분, 비상계엄 해제안 찬성하고 윤석열 탄핵 참여했죠. 그리고 이른바 언더친윤들, 권력 맛에 취해서 민심 따위는 신경 안 쓰는 새끼들, 그 흐름에 대해 솔직히 비판하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사실 언더친윤이라고 해서 특정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5선 이상 되면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숨어있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어쩌면 대물림 될 수도 있어요. 대물림 하면서 어쨌든 그 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욕도 욕 먹고 협박도 받고, 그는 헌정질서 수호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민주당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저는 김상욱이라는 의원을 잘 모르지만 이분은 국힘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곧 본인의 사명감이었고, 근데 그게 결국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자기가 믿었던 그 보수의 가치. 근데 결국 그가 선택했던 건 민주당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할 소신과 가치가 있는데 그걸 신호할 수 없는 당이 있고, 살짝 민주당을 눈을 돌리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거죠. 와라. 제가 알기로는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던진 거예요. 다행히 좀 보기 좋게 온 것 같아요. 보기 좋게. 먼저 간 게 아니라 탈당을 하고 그 다음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 다음 민주당 입당. 본인이 많이 판단 미스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알고 있던 이재명, 알고 있던 민주당, 이게 많이 다르더라. 그리고 민주당이 새로운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지 않았을까. 저는 김상욱, 민주당 안에서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게 바로 TK 불경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개몽년 김계리, 경로를 종이에 써서 하나? 증거가 어디 있다고? 압수수색 하나? 윤, 사저 압수수색 비판. 윤두머리, 지금 계좌 올리기도. 아유, 참, 별걸 다 한다. 돈이 없어서 탈탈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거 하나 없이 경로한 게 제가 되어 특검? 야, 이씨. 그게 지금 할 말이냐? 내란 우두머리한테? 아, 참.
자, 김계리 변호사 아니죠. 김계몽이죠. 김계몽이라 불러야 됩니다. 본인이 계몽이 됐다고 했으니 계몽녀라고 불러야죠. 그 계몽녀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왜 계몽녀라고 불렸는지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스타트.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계몽녀가 오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쇼다, 경로 증거가 있다 라며 특검을 깎아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특검이 압수수색한 건 단순한 분노 감정 메모가 아니라 계엄 문건, 언론 통제 시나리오, 내란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정당한 의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계몽은 경로가 종이에 있다고? 사저까지 와서 뭐 찾겠다고? 이렇게 깐죽대고 있어. 이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상수사를 깎아내리는 발언이에요. 거기다 최상병 사건은 정상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외압 행사 및 직권 남용이 포인트인데 경로에 포인트를 주면 사람들이 속을 것 같냐? 이 계몽녀야? 특검은 압수수색 전에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고, 김계몽처럼 증거가 없다고 쇼라느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언론 플레이하는 건 증거가 없는 번호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야. 압수수색? 수사? 재판 과정은 정치 쇼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정치 권리입니다. 김계몽 씨, 너가 쇼를 그만해. 자, 다음 뉴스. 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차례 교체, 갑질 의혹. 51명 임용, 46년 면직.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 이건 솔직히 좀 오늘 또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보좌진을 무려 46번이나 바꿨대요. 이거 일반 기업이면 또 5년 동안이면 거의 1년에 한 7, 8번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일반 기업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보좌진 교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년에 46번이면 이건 단순 교체가 아니라 사람을 못 맞춘 건지 아니면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관련 영상 보시고 가시죠. 스타트.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이었던 A씨. 강 후보자가 수시로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합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일상적으로. 박스를 딱 보면 치킨 먹고 치킨 남은 거, 만두 시켜먹고 만두 남은 거, 뭐 일반 쓰레기들 뭐 다 섞여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받은 쓰레기 더미는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직접 분리해서 버렸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 직원한테 그런 걸 시키나? 군대도 시키지 않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 쓰레기 정리 등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으며 변기 수리와 관련해선 집이 물바다가 됐다며 과거 한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하는 스타일의 차이를 넘길 수 없어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려면 더 큰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도 잘 못 챙긴 거 아니에요. 46명. 그리고 46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명도 없어야 돼요. 46명 중에 한 명도. 제 생각에는 46명을 모두 다 찾아가서 인터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야 돼요. 이건 꼭 청문회에서 정확히 해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자주 교체됐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재명 정부의 초장부터 이렇게까지 죄를 뿌리면 안 되죠. 국민의 장관 후보자는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하십시오. 청문회 제대로 소명하길 바라며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 8월 1일 전까지 협상 계속하라. 아, 세게 나오네. 독재를 꿈꾸는 트럼프, 세게 나와. 아주 세게 나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전까지 협상하라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이 말을 알렸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한국을 적보다 더 부담 주는 호구 취급하고 있다고. 이건 단순 불만이 아니라 25% 관세라는 강도 높은 위협 카드입니다. 한국 정부 금세 반응했죠. 외교부는 기존에 맺어진 5년 SNA를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초기 8.3% 인상된 14억 7천만 달러 내기로 약속한 상태였고요. 일각에선 트럼프의 압박 의도는 한국이 무인승차한다는 거라더라 뒷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쿠 협상에서 8월 1일까지 최대한 협의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방어만 하지 말아야 해요. 무역, 안보, 에너지, 협력 같은 패키지 접근으로 전략을 넓혀야 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출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트럼프가 관심 두는 조선, LNG, 그리고 주한미군 주지 등을 하나의 카드로 묶고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산, 예컨대 기술 경쟁력과 국방의 자율성 확보가 미국의 무역 무기화 혹은 글로벌 지정학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정학적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을 보시면 중국, 러시아, 인도 다 옆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미국은 일본 전문국하고 상대를 해야 돼. 전문국. 우리는 전문국이 아니잖아요. 아시아의 힘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K국가 아니에요. K국가. 지금 명성이. 자, 트럼프 발언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한국 내 산업과 안보 체계를 패키지를 올리고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리 애교입니다. 우리 윤두머리 없어. 이재명 대표야. 이재명 대통령님이야. 너희들 이제 안 돼. 자, 저희 국민을 믿고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수도 뉴스는 팩트를 기반한 양심을 가지고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양심 뉴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